바이든이 파월한테 애걸복걸하는 이유. 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주경야도 구독자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주식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주경야독입니다. 자, 최근에 유가가 정말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바로 중국이 이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한 시점부터 하락폭이 커졌는데요. 자, 이렇게 하락폭이 커진 것을 보면은 이 10월 중국 주택가격지수 발표가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월 중국 주택가격 지수는 무려 8년 만에 최대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자, 이렇게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기가 쉽지 않으니까 당연히 에너지 수요도 줄어들겠구나라고 시장이 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가와 중국의 지수 발표는 여기뿐만 아니라 시장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지수를 보시면요.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헤드라인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전주 대비해서 1만 3천 건이나 증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갑자기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더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계속 실업수당의 청구 건수의 의미는 바로 2주 이상 계속 이제 신청하는 숫자를 말합니다. 자, 이 숫자도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 숫자가 늘어나면요. 실직자들이 재취직이 좀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고 현재 이 수치는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럼 실업자가 많아진다는 뜻인데 지금 실업자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모두 예상보다 낮게 나오게 돼서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말에 금리 인하는 내년 1분기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말이 참 많죠. 자, 그래서 이런 지표들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끝났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음 이러고 있고 시장도 상당히 이제 고금리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죽하면 이 연방기금의 선물 시장은 12월, 1월 금리 인상은 0.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 1% 피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증시도 환호를 좀 하면서 연말 또 산타랠리가 온다 막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으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이 금리 인하는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보다는 굉장히 천천히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가를 잡으려면 이 당장 보이는 인플레뿐만 아니라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이제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 인플레까지 죽여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제대로 못 잡게 되면요, 결국에 과거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게 볼커의 실수라고 하는데요. 자, 과거에 이제 폴 볼커는 성장을 포기하고 모든 초점을 인플레에 잡는 것에 올인을 했습니다. 자, 금리를 하루 만에 4%를 올려버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17%까지 거의 미친 수준이죠. 자, 최종적으로 17%까지 기준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자, 금리가 이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어렵고 실업률이 급증하고 주식은 당연히 폭락이 이어졌지만 저렇게 올리긴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약해지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1980년대 이 대통령 선거 시즌이 다가오자 이제 잡혀가고 있던 인플레를 계속 잡으려고 해도 민주당의 압력에 의해서 볼커는 결국에 이제 고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했고요. 그 17%의 금리를 4개월 만에 9%까지 내려버렸습니다. 자, 헌데 이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 같았던 것은 결국에 착각이 맞았고요.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잡히는 것 같았던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도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그 유명한 볼커의 실수라고 하고요. 그때 카터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하고 레이건으로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자, 이 레이건은 재선 실패 우려가 있다는 참모들의 조언에도 경제를 위해서 연준한테 더 이상 압박하지 않겠다, 이 터치하지 않겠다라는 기조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건으로 대통령이 바뀌어도 연준 의장 자리를 유지한 폴 볼커는 다시금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어디까지? 바로 19%까지. 자, 결국 내린 금리를 다시 이제 7%까지 내렸다가 19%까지 미친 듯이 올리고 금리가 다시 오르니까 사람들은 다시 이자를 내느라고 또 물건 살 돈이 없고 경기가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자, 당연히 장사가 안 되니까 미국 중소기업 당연히 50%가 망했고요. 대기업도 대출받아서 투자를 해봤자 이자를 내면은 남는 게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고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실업률은 또 10%를 넘으면서 제조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처럼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제조업은 폭망을 했지만 근데 또 비싼 이자를 노리고 미국으로 돈이 몰려오면서 달러 환율은 또 높아집니다. 자,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은요. 81년 중반에 드디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왜냐면 그나마 이제 예금 의자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은행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시중 유동성이 은행으로 들어와서 인플레는 당연히 잡힐 수밖에 없고 이 인플레이션율이 1980년 14.6%에서 9%로 깎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82년에는 4%, 83년에는 2.4%까지 쭉쭉 떨어졌습니다. 자, 볼커가 금리를 이 8%비트로 본격적인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간 것은 물가가 3%대로 안정된 이 85년 5월이었고요. 이는 볼커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79년부터 무려 5년간 이 고금리가 유지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플레가 잡히자 이제 미국은 긴축을 풀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다시 경기를 부양해서 지금의 이제 미국의 장기 호황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 1980년 817포인트까지 내려갔던 이 다우지수는 이제 3년 만에 1300포인트, 1130포인트까지 이제 상승이 나왔고요. 87년에는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무려 이제 거의 한 7년 만에 주가가 뭐 두세 배 이렇게 오른 거죠. 시장이. 자, 그리고 이러한 볼커의 국제적 금융 긴축은 소련의 경제 상황에 치명타를 날리면서 이 소련 붕괴의 주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고금리는 소련을 붕괴시켜서 미국이 정상을 찍게 만들어줬고요. 고금리를 허용한 이 레이건의 노림수가 적중했다는 평이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가 무조건적으로 반복이 되진 않지만요. 지금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고 이런 히스토리는 꼭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벌써부터 바이든은 금리 인상을 멈추고 경기 침체에 대비하자라는 뉘앙스를 연준한테 굉장히 강하게 풍기고 있죠. 자, 그런데 막상 이제 파월의 이제 반응은 이러합니다. 자, 회의록 금리 인하 언급 없어. 미증시 일제 하락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회의록 때도 그렇고 연준의 최근 멘트들을 보면요. 아니, 볼거의 실수를 내가 또 할 수는 없어 라는 마인드로 버티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간의 연준 의장들과는 다르게 그 파월은 경제학 학위가 없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자, 그럼에도 실전에서 낸 성과를 이제 금융 전문가라는 이력으로 오바마가 연준 이사로 직접 이제 지명을 한 인물이고요. 연준 이사로 있을 때도 벤 버냉키의 무제한 양적 완화가 인플레를 불러올 수 있다고 모두가 침묵할 때 반대하고 나서면서 연준 이사 이상의 파월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이 제닛 옐런, 벤 버냉키 등 경제학 박사가 아니면 취급도 안 해주던 이 연준 내부의 분위기에도 실력으로 위장이 오른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달리 바른 말만 하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와도 그리고 트럼프 정부와도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미 트럼프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파월 제 연준 의장으로 재임명 안 할 거야 라고 못을 박아놨고요. 바이든 정부와도 이렇게 지금 좀 다르게 가고 있으니까 협력 관계가 당연히 좋지가 않죠. 자, 그냥 파월은 어차피 26년에 쟤네 때문에 또 연임을 못 하겠구나 하고 연임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아예 말년병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재선이 간당간당하는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그딴 건 안 통하지라는 이제 마인드를 가진 듯 하고요. 절대 이런 이유로 과거의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조금 더 고금리에 익숙해져야 되고 조금 더 오래 진행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자, 금리 인하에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 일단은 의심부터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내가 세력이라도 적당한 트리거를 만들 때 쓰기 좋은 카드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니라네 모르세 하면 그만이니까요. 자, 고금리가 유지되면 시장은 언제 반등하나요?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인하 기대감에 시장이 나름 이제 좀 우상향하면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정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무너지면 또 저가 매수할 기회를 줄 거고요. 남들은 왜 이렇게 떨어져? 할 때 우리는 매수 기회로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하 기대감을 생겨날 거기 때문에 또 박스 상단으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자, 그때는 또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겠죠. 자, 시장이 당분간 고금리에 가로막혀서 뭐 이렇게 엄청난 랠리를 보이긴 어려워도 이 박스 안에서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노려보시는 게 유리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매매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주경야도 공식 카톡방 입장하셔서 타점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에서도 관련 이슈가 나올 때 누구보다 빠르게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이든이 파월한테 애걸복걸하는 이유 브리핑 드렸고요. 영상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하트 한 번씩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트 댓글 달아주신 만큼 저는 더 힘내서 다음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